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저기가 있죠. 그바르디올. 나오는 데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이야기가 재계약 협상 중이다. 연봉을 큰 폭으로 인상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뭐 최근에는 뭐 바르셀로나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이런 해외 리그의 팀 이적설도 지금 있는 중이에요. 잔잔하게. 이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빈형님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재계약 협상 중이고 큰 폭으로 인상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바르디올 주급이 20만 파운드예요. 20만 파운드에 20만 파운드. 게히가 홈그로운이고 지금 전성기 나이대의 선수이죠. 20대 중반에 전성기 나이대의 선수이고 홈그로운이고 그리고 겨울에 영입된 선수라서 연봉이 좀 높은 편이죠. 그게 25만 파운드야. 내가 볼 땐 그게 맥스거든요. 근데 그바르디올은 사실은 누군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활용도적인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게히나 그바르디올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홈그로운이 없는 그바르디올이 게히랑 똑같은 동일한 25만 파운드를 받는다는 건 솔직히 난 이건 납득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24살짜리 선수거든요. 재계약을 지금 한번 하면요 5년 뒤에 한 번 더 해야 돼. 그럼 그때 30만 파운드까지 맞춰줘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게히 수준으로 맞춰주게 된다면은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센터백인데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좋은 선수고 너무 잘하는 선수가 맞는데 지금 이 주급도 너무 높은데 25만 파운드. 근데 큰 폭으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센터백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디아스급으로. 디아스가 지금 26만 파운드를 받고 있었나요? 아 진짜 주급체계 이거 진짜 골치가 아파. 내가 볼 때 이거 티자니야 결국엔 또. 티자니 때문이야. 티자니 마르무시. 디아스 게히가 동일하네요. 25만 파운드씩. 그럼 결국에는 25만 파운드를 요구하게 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시즌이 재계약 을 해야만 하는 선수들, 그러니까는 28년 만기인 맨시티 선수들, 도쿠, 누네스, 그바르디올 이 선수들 싹 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티자니 연봉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나 도쿠는 5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지금 새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보상 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 지금까지 저렴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더 감안해서 좀 더 좀 후하게 좀 쳐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에는 진짜 이거는 뭐 네가 그러고도 맨시티 팬이냐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주급체계 정상화 하려면 티자니 팔아야 돼. 근데 진짜 그 수밖에 그게 제일 쉬운 길인 것 같아.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내 생각에는. 근데 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단 안고는 가야 되잖아. 안고는 죽어야 되잖아. 마레스카가 티자니 잘 키워주길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바르디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맨시티에 뭐 본인의 친구도 없고 뭐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함과 포근함을 좋아하는 선수인데 맨체스터 날씨는 또 일단은 너무나 우중충하니까 날씨에서부터 일단은 그바르디올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뭔가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지금 인터뷰 중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진 않을 거야 라고 굳이 언급을 한번 해요. 이 대목이 난 되게 마음에 걸렸었거든. 시즌 초반쯤에. 그때 당시에 인터뷰 내용을 그 번역하면서 형님들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고. 얘 약간 향수병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는 사실 그바르디올 입장에서는 연봉 빼면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사실 맨시티에 우승을 하고 싶어. 우승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 이 선수는 탐욕이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가족들과 가장 즐거웠었던 추억이 아빠가 낚시 나가서 바다 낚시 나가서 돌아오신 뒤에 생선구이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즐거운 추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소박한 걸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이래서 막 뭐 우승에 대한 욕심이나 갈망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암만 생각을 해봐도. 근데 멘탈적으로는 확실히 좀 뭐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코바시치랑 친한데 코바시치도 이제 아빠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재. 기분 나쁠 땐 아재라고 얘기하고 기분 나쁠 땐 할배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아빠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바르디올이 인터뷰 중에도 했었거든요. 코바시치네 집에 자주 놀러 가는 이유가 본인의 고향 음식을 해줘서 그게 좋아서 거기를 자주 간대요. 왜냐면은 고향 음식을 하는 데가 맨체스터에 단 한 군데도 없대. 이것도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창문 형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는 얘는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크로아티아 여자랑 빨리 결혼을 해야 돼. 이래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바르디올 이적설이 뭔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지. 그때 당시에는 형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뭐가 또 잡음이 있어. 확실히
맨체스터는 그바르디올에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을까? 그나마 감독이 펩이라서 버텨왔던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감독도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코바시치는 이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태고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적을 시키게 되더라도 잉글랜드 내에다가 이적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진짜 역풍 맞아요. 골 넣는 센터백, 공격수 출신의 센터백, 이거 진짜 귀합니다. 이거 진짜로 만약에 하나 이적을 시키더라도 잉글랜드 내에서는 안 된다. 해외 리그로 시켜야 된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안 된다. 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잖아. 항상. 레알 마드리드도 안 돼. 그러니까는 미넨 아니면 바르셀로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내가 볼 때는. 레알 마드리드는 거의 리그팀 만나는 것만큼 만나잖아요. 이번 시즌엔 또 3번 만났잖아. 그래서 레알은 웬만하면 우리 선수들 팔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드리도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 로드리도 나가면 안 돼. 왜? 나가면 레알이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선수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쿠도 있고 이제 누네스. 나는 누네스도 조금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건 뭐 지금 타이밍에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뭐 그동안에 쭉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요 선수들 이제 재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입이 어느 정도는 가까운 엘리엇 앤더슨 정도. 그리고 이제 사비뉴 그 이적설이 있죠. 사비뉴 이적설이 있는데 이것도 봐야 돼. 맞잖아. 지난 여름에는 뭐 사비뉴 당연히 나갈 것처럼 다들 생각했었는데 결국엔 잔류시켰죠. 그리고 재계약까지 박아버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선수가 04년생이라서 다음 시즌부터는 슬롯에 들어가요. 그리고 리코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슬롯에 들어옵니다. 이전까지는 리스트 B에 할당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슬롯에 안 들어갔었어요. 이래서 메리트가 컸던 거야. 근데 이제는 슬롯에 들어와요. 비용그론에 들어오고 리코 루이스도 팀그론에 들어와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많은 그 수많은 메리트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다. 이래서 이적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시즌 중에도 이제 계속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사비뉴 이적설이 나왔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난 여름처럼 일단 지키고 보자라는 그런 스탠스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는 열어놓지 않을까. 이 비용그로운 슬롯이 지금 맨시티에는 너무 귀하니까요. 한 자리 났어요. 베실바가 나가면서 한 자리 나왔는데 사비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잔류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비용그로운 선수를 영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 다른 비용그로운 선수가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한 문제라 가지고 일단 사비뉴는 어지간하면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리쿠루이스는 일단은 뭐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은 무조건 들어보겠죠. 이제는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팀그론 하나 있어. 아이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많은 메리트 슬롯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아주 큰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수를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라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코르스는 어지간하면은 제안이 들어오면 들어볼 것 같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도 있을까? 다른 선수는 없지. 딱히 이야기를 할 만한 선수가. 수많은 메리트요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트래포드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래포드는 그동안에 컨텐츠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엘리엇 앤더슨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 왜냐면 엘리엇 앤더슨 나 지금 컨텐츠 한 6개 7개 뽑지 않았어.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트래포드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고 마르무시는 일단 안고 가지 않을까요? 아케도 이제 한 시즌 남기 때문에 굳이 이적을 시킬 필요가 없죠. 4선발 5선발로 만족하고 있는 선수인데 굳이 이적을 시켜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홈그라운도 되는 선수고 홈그라운이잖아. 아케는. 그리고 비홈그라운이 아니잖아. 아케는 일단 안고 죽어야지. 트래포드 이적하면 어디로 보낼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어디로 보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팀이 한 5천만 파운드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급한 팀이 지금 있을까? 왜냐면은 리바운딩을 생각을 해야지. 맨시티가 3,500만 파운드를 투자를 했잖아. 그래서 성장을 시켰잖아. 이번 시즌 분명히 국가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 이 선수 가치가 빡 올라갔고 그만큼의 기대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맨시티는 키운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게도. 그러면은 최소 4,500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는 받아내야 되는데 어떤 팀이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할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팀이 그 값을 지불하고 싶어 할까? 골키퍼한테. 이거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좋은 골키퍼들 많아요. 빅클럽의 세컨 골키퍼들만 보더라도 어지간하면 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기회만 충분히 주면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법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해. 왜냐면 골키퍼는 경기장 위에 한 명밖에 못 서니까. 좋은 골키퍼는 진짜 많아. 이래서 웬만하면 5천만 파운드까지 안 써. 3천만 파운드까지 쓰는 것도 진짜 많이 망설여야 돼. 픽포드 이적할 때 보면은 그게 잉글랜드 레코드였다라는 말이 있죠. 이적료가 그 정도로 값을 많이
그렇게 지불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좋은 골키퍼들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홈그라운을 굳이 골키퍼로 채워야 될 이유도 없고,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끝까지 지켜봐야 돼. 트래포드 이적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뉴캐슬만 봐도 계속 말씀드리죠. 뉴캐슬만 봐도 3,500만 파운드 쓰는 게 부담이 되니까 1년을 시간을 끌었잖아. 1년 동안 숙고하고 협상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 마음 먹고 3,500만 파운드 제안을 했는데 맨시티가 그래 그거 괜찮은데 하고 해서 맨시티가 채운 거잖아. 맨시티 돈 얼마나 잘 버냐. 돈 냄새가 분명히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럼 충분히 3,500만 파운드 이상은 받아낼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섰던 걸 거 아니야. 왜냐면은 돈나룸마도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남기면 좋고 이적을 시켜도 이거보다 많이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 돈을 쓴 걸 텐데 4천만 파운드에서 4,500만 파운드? 이것만 받고는 안 팔지. 연봉 쓴 것도 있는데 1년 동안. 뭐 아무튼 트래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이거는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또 뭐 트래포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또 하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맨시티 선수들의 이적설 혹은 뇌피셜을 한번 굴려봤습니다. 향후 맨시티 스쿼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선수는 무조건 좀 지켜주고 무조건 지켜가면서 필요한 선수들을 좀 영입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사람 앞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켜보도록 합시다.